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참 많습니다만 반려식물이라고 그래서요. 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반려식물 키우다 보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예쁜 꽃 보면 그냥 저절로 기분도 좋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집안의 이 습도 조절 또 공기 정화까지 여러 가지 효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 평생을 식물들과 함께 살아오신 분 모셨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국립수목원에 계셨고 국립수목원 원장까지 지내신 이유미 박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광릉에 있는 그게 국립수목원이죠? 예, 광릉에 있는 것이 국립수목원이고요. 우리나라에 국립수목원이 3개 있습니다. 또 어디 있죠? 그 경북 봉화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있고요. 백두대간 수목원. 예, 제가 2년 전에 이제 초대 원장으로 취임해서 2년 동안 있었던 국립세종수목원이 세종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광릉에 있는 국립수목원 원장도 지내셨고. 예, 오래 했습니다. 몇 년 하셨죠? 횟수로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수목원 원장도 또 지내셨고. 예, 세종수목원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러니까요. 예, 원장을 했습니다. 그 원장 도합해서 한 거의 10년? 예, 10년은 조금 안 되고요. 어쨌든 10년은 횟수로 잘 따져보면 10년에 걸쳐 있기는 합니다. 국립수목원에 처음 입사하신 건 언제예요? 처음에 제가 수목원에 입사할 때는 국립수목원이 아니었어요. 94년에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중부 지장에 있는 이제 수목원 과였고, 그때는 광릉수목원이라고 불렀죠. 그게 국립이 아니었어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국립수목원이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붙어 있는 독립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 내에 종도 유출되고 뭔가 국가적으로 식물을 관리해야 되는 좀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렵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이제 99년에 국립수목원으로 승격하고 독립기관이 된 거죠. 매우 의미 있는 우리나라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국립수목원 전신인 광릉수목원 시절에 입사를 하신 겁니까? 연구직 공무원인 거죠. 연구사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이 모든 광릉수목원 연구사가 되신 것부터 원장 지내신 것까지 전부 다 여성 1호라고 듣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여성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일하면서 평생 이제 여성이라는 한계를 지우고 일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는 앞에 최초의 여성자가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우 놀랐던 게 국립수목원장 처음 됐을 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때 이 타이틀이 산림청 개청 이래 47년 만에 최초의 여성 고위공무원. 그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끄는 이제 화두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분야가 여성이 그동안 많지 않았구나 이를 생각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산림 정책이 이제 외지에서 나무 심던 데서 녹지가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림 정책이 도시로 들어왔고 수목원 이제 나아가서 정원까지 이제 확장하면서 사실은 여성 후배들이 정말 활약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지금 굉장히 뛰어난 후배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후배들을 열심히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동물은 남성적이고 식물은 여성적이라 식물학자분들 중에는 여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박사님 처음 이쪽 분야 공부하실 때는 아예 없었어요, 여성이? 저는 산림자원학과를 나왔는데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저희 학과에는 제가 여학생 하나이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없었죠? 초기에 산림 분야는 이제 멀리 오지에 가서 나무 심고 나무 베고 또 산을 타야 되고 물론 이제 저도 필드를 많이 해서 산을 잘 타던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한계를 다 넘었고요.
경계를 다 풀었고 많은 분들이 활약하고 계십니다. 산을 타야 되고 먼 곳에 출장 자주 다녀야 되고 이래서 초창기에 힘도 여성들이 많이 써야 되고 힘도 많이 써야 되고 땅 파고 나무 심고 베고 막 이런 거가 처음에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가꾸고 또 문화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쪽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 시절 아무도 안 하던 여성들 가운데서는 그 분야를 왜 하셨어요? 시작은?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그것과 나아가서 이제 산림 분야에 이제 식물을 가꾸고 만들고 조성하고 하는 분야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과에서 공부 좀 열심히 했던 학생이 가는 이제 일반적인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대, 약대 뭐 이런. 그런데 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일들을 하고 싶었다라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학 시절부터 평생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식물들과 함께 살아오셨는데 참 만나면 만날수록 식물이 좋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평생 잡고 설레이게 하고 감동시키고 하는 존재가 식물밖에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은 수시로 합니다. 설레게 하고 감동까지 줍니까? 그럼요. 아마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시는 거는 삶 속에 식물을 아직 안 들여놓으셨기 때문인데 식물은 워낙 다양하고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삶들이 있어서 꼭 그 친구로 같이 들여놓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설레고 감동을 주는 게 어떤 거예요? 식물이 주는 제일 큰 감동? 식물은 일단 살아있고요. 식물은 말을 할지는 못하지만 또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고요.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인 적은 없지만 한 번도 그런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동물적인 행동 이런 일들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자연의 속에는 세상의 모든 색깔도 담겨 있고 세상의 모든 언어도 담겨 있고 수많은 삶도 다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읽어낼 줄만 안다 그러면 정말 다채롭게 식물과 더불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두 몇 종 정도의 식물이 4천여 종쯤 있습니다. 4천여 종? 자생식물이 그렇고요. 사실은 요즘에 수목원 정원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정말 많은 식물들이 우리 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릉 수목원이 제일 많죠? 그 종이나 이런 면에서도. 광릉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론 이제 숫자로 따지면은 한라산, 설악산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들이 많은데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광릉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의도 8배쯤 되는 면적인데 그중에 이제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가꾼 것은 일부이고요. 광릉숲 전체에는 그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예요. 그럼요. 그게 오랫동안 500년 이상 그대로 보존된 숲이기 때문에 매우 각종 철저하게 전란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이렇게 보존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매우 독특하다고 얘기를 하고 풍수에 걸킨 이야기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깊은 산도 아닌 곳에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에는 거기가 조선총독부에서 이렇게 임업 시험을 했었던 학술적인 공간으로 일제시대부터 그랬고 워낙 숲이 좋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하는 곳으로 이제 보존되었고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투입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수목원이 되고 나서는 정말 본격적으로 생물종 다양성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털을 잡았고 그렇습니다. 2007년에 국가표준 식물 목록을 발간하신 데 참여하셨다고요? 그건 정말 1999년, 2000년대부터 굉장히 공들여서 했었던 작업입니다. 이제 식물 도감도 많고 식물 명집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뭐가 어려운 점이었냐면 국가 표준이란 말이 이제 기준인데 다 다른 이름들을 학자마다 다른 이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각자의 견해가 있겠지만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어떤 이름을 써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식물이 그냥 식물에서 식물 자원이 되고 이런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조사하고
기록하고 정보화하고 하는 예. 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준이 되는 이름이 같은 식물도 다 다른 이름으로 정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일반인 입장에선 예. 전문가분들이 쓴 책이 일종의 교본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분은 이 꽃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데 예, 다른 분은 다르게 말하면 예. 이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읽히던 권위 있는 문헌을 3개를 분석해 봤더니 그 3개가 다 같이 똑같이 쓰는 이름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아주 어려운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분들의 많은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작업이어서. 근데 국가표준 목록의 작업의 의미는 뭐냐면 수많은 학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예. 그걸로 그치지 않고 심의위원을 둬서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같이 내 개인 의견은 다르더라도 이것을 통과하는 이름들은 함께 쓰겠다, 기준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어떤 학계와 그래서 식물분류학회와 함께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학계와 국립수목원, 즉 정부가 함께 같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치지 않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재배식물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예. 계속 들여오는 식물들은 정말 파는 곳마다 심는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식재되고 있는 식물 표준 목록을 다시 또 기준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원예학회, 조경학회, 수목원 식물원 협회 이런 분들과 이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예. 만들고 예. 그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 이름 혼란이 많이 쓰던 영어 이름 정리하는 작업도 영어 했고. 이름도 다 서로 예. 달랐어요? 뭐 외국 그렇죠. 의도가 다르고 좀 혼동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 식물 이름도 또 우리나라 이름과 달랐고 그래서 그런 식물명 정리를 쭉 하는 위원회 운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개정판 목록집을 만들었지만 그거는 항상 수시로 국가표준 목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책을 안 보시더라도 식물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언제나 접속하셔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는 표준 이름이 있고요.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다시 수정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업데이트하는군요. 예, 그래서 적어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되는 것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국가표준 식물 목록이 완성됐다는 거는 그렇죠. 제 생각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작업 자체는 1999년부터 했습니다. 오래 걸렸겠죠. 예, 계속 검토하고 시스템으로 제공한 거는 그 예. 전이긴 한데 이제 책으로 못 꺼내서 자신 있게 못 꺼낸 게 그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서로 학자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대표적으로 혼동되다가 이제 뭐 하나로 통일된 이런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죠. 일반인들이 금방 들으면 알 수 있는.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복주머니 난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주머니 난이라는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야생 난초인데 그 이름이 원래 많이 쓰이던 이름이 개불알꽃이었어요. 개불알꽃 예, 알아요. 예,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야생 난초인데 아래 순판이라고 하는 그 꽃잎이 이렇게 항아리 같기도 하고 복주머니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렇기도 하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뭔가 이렇게 희귀하고 아름다운 난초를 보고 좀 장난스럽게 예. 왜 이렇게 귀한 자식 개똥이 부르듯이 예, 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이제 너무 그 적절하지 않다 해서 이제 논란이 복주머니 난이라는 이름이 이제 다른 분이 쓰시게 됐고 예. 어느 이름을 표준으로 하느냐 추천 이름을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복주머니 난으로 이제 그것은 결정해서 지금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복주머니 난. 예. 예. 제 귀에는 저 꽃이 예, 더 예. 기억이 납니다만 예, 그건 이제는 쓰면 안 되는군요. 뭐 하여간 그런 이름도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기준으로 삼을 때는 그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 나무의 영문면이 또 혼동스러웠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영문 때문에 고민을 했었던 거는 이제 소나무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소나무? 소나무의 경우에는 영어 이름이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도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나무는 소나무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 문화, 뭐 소나무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소나무의 영어 이름이 제페니스 레드파인이었어요.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분포의 중심이기는 한데 일본에도 분포를 합니다. 근데 서양에 알려질 때
일본을 통해서 먼저 알려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페니스 레드파인, 레드파인 수피가 붉은색이어서 음. 레드파인이라고 불려주게 돼서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죠. 근데 그 작업을 하게 된 게 그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과 연결해서 했는데 예. 그때 식물 주권 찾기 사업 예, 별명이 소나무의 광복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서 했는데 학명 같은 경우에는 학명 중에서도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금강초롱 같은 경우는 학명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학명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본 또 일본식 이름을 이름이네. 헌정해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있는데 그건 좀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섭섭해도 그렇죠. 그 학명이란 거는 국제식물 명명 규약이란 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학자가 그 규약에 따라 학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한 학자 이름을 이름- 따지 않나요? 학자가 명명을 하고요. 그 어. 학자가 명명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아. 있죠. 그래서 이제 학명의 경우에는 좀 아무리 섭섭해도 어떻게 볼 세계적인 약속이니까 어쩔 방법이 없었는데 영어 이름은 정말 많이 쓰고 많이 부르면 되는 건데 왜 안타깝다고만 하고 있는가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한 2년에 거쳐서 우리나라 전체 식물 이름 중에 영어 이름 찾아내고 없는 거는 붙이고 너무 불합리한 것들은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이제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인 경우에는 코리안 레드파인으로 바꿨고요. 기억에 남는 이름 중에 하나는 개나리. 개나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름이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에요. 예. 원산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식물이에요. 그렇습니까? 개나리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봄 풍경을 가장 대표하는 이름이니까 저 영어 이름은 우리가 김치 하면 다 통하듯이 전 세계가 개나리 불러도 발음도 쉽고 괜찮지 않겠나. 그냥 영어로도 개나리.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했고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한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정했으면 많은 사람들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쓰게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위키페디아에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키페디아에는 어떻게 올릴 수 있냐 봤더니 문헌을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이름을 책자로 만들어서 위키페디아에 등재했고 그래서 예. 지금은 찾아보시면 소나무의 이름은 그 코리안 레드파인이고 지금 그렇게 바뀌게 된 스토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어 이름을 우리나라 식물로 쓰실 때는 꼭 그 참고하셔서 그렇군요. 그걸 해주시면 굉장히 보람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영어 이름으로는 전 세계적인 표준 같은 게 없나 보죠? 그럼요. 그냥 그야말로 보통 커먼 네임이라고 합니다. 그냥 많이 불러서 통용되는 그런 이름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뭐 우리 문화를 그렇게 확산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가 표준 식물 목록 또 영문명 정리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요. 예. 그다음에는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는 것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식물 보존이 이제 굉장히 수목원 식물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선순위 둬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식물, 그다음에 빨리 사라져가는 것들은 사라지기 전에 보존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일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원에 처음 이제 수목원에 입사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 희귀식물 보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뭐 그렇게 처음 정말 어설프게 시작한 보존 사업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져서 뭐 부서 하나 전체가 우리나라 식물 보존을 위해서 일할 만큼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산림청에서 정한 보존해야 될 희귀식물 목록이 571종이에요. 그렇게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IUCN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너희들은 책무를 다하려면 리스트된 식물의 70% 이상은 꼭 보존해야 되는 게 보존하는 방법이 수목원에 보존하는 방법도 있고 종자은행에 보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각국이 70% 정도는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것들이 커져서 이미 여러 해 전에 국립수목원 단독으로 이미 보존해야 될 식물의 77% 이상을 이제 현지에 보존을 해서 국가적인 책무를 다했죠. 그러니까 보존 체계들은 뭐 저희 산림청 국립수목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 있는 국립수목원들, 그 다음에 다른 부처들 요즘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식물을 보존하는 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익숙히 알고 있지만 하마터면 멸종될 뻔한 이런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게 흔히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반가웠었던 게 매화마름
마름이라는 매화 마름. 네, 마름이라고 이제 이게 잡초 옛날에는 잡초도감에 속할 만큼 논에 있는 잡초였어요. 예. 근데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매화 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화 마름을 그래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매화 마름을 찾아다니고 탐문하고 했는데 그 박수현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잡초 연구를 오래 하셨던 분이 그 논바닥을 주시다가 발견을 하셨고 그것이 자생한 날 확인해서 가서 조사하고 그 지역을 보존 지역으로 해서 우리나라 내셔널 트러스트 국민들이 돈 모아서 땅 사서 보존하는 그렇죠. 1호가 그 강화도 초진진에 있는 매화마름 자생지가 그 강화도 내셔널 트러스트 1호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한번 찾고 나니까 이 식물이 어떤 생태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좀 눈여겨보게 되고 그 기준으로 이제 정말 곳곳을 찾아서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보존된 상태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나무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 제가 이제 식물 처음에 그 희귀식물 보존을 막 할 때 뭐 아무도 없는 식물들을 확보하고 싶은 이제 마음이 많았는데 왕자기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자귀나무. 자귀나무는 많이 아세요? 분홍색 꽃 피는 나무는 많이 아시는데 왕자기 나무는 이제 굉장히 귀한 식물이고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데 예. 아무도 이 나무를 보셨다는 분들이 없는 거고 그때 딱 도감 한 줄에 목포 유달산에 자란다라는 딱 한 줄밖에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젊은 연구자 시절인데 혼자 배낭 메고 이제 목포행 기차를 타고 목포에 가서 이제 유달산을 오른 거죠. 근데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정말 막막했었는데 그 산길을 오르다 보니까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향기일까 하고 정말 향기를 찾아서 발길을 옮겨서 딱 이렇게 코너를 도는 순간 그 사면에 정말 그렇게 찾고 싶었던 왕자기 나무가 쫙 펴 있어서 향기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설처럼 이렇게 찾은 나무 중에 하나가 왕자기 나무입니다.